F1에 새로 입덕하고 용기 있게 도전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낯선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랑프리 먹는 건가? 포디움이 뭐야? 갑자기 DRS가 열렸대.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제대로 오셨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F1의 세계. 오늘은 경기 볼 때 꼭 알아야 할 F1 필수 용어들과 규칙을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F1 입문 가이드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F1 뉴비들을 위한 쪽집게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1은 한 시즌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20번이 넘는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각 나라에서 열리는 이 개별 경기를 그랑프리라고 부릅니다. 그랑프리는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대상, 최우수상 정도의 뜻인데 원 발음은 Grand Prix, 영어권에서도 그랜프릭스가 아니라 가급적 Grand Prix,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01년 프랑스 포에서 최초의 그랑프리가 개최된 이후 현재는 한 나라 또는 지역에서 열리는 F1 경기를 지칭하는 말로 정착됐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 일본 그랑프리, 호주 그랑프리 이런 식으로 나라나 지역 이름 앞에 붙어서 이번 주말은 어디에서 레이스가 열리는가를 말해주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랑프리는 총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금요일은 프랙티스 1, 2, 토요일은 프랙티스 3와 퀄리파잉, 일요일은 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일요일 본 레이스에 포인트가 걸려 있으며 1년 동안 진행되는 여러 그랑프리에서 쌓은 포인트를 합산해 시즌 말 최종 챔피언이 결정됩니다. F1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보통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서킷이라는 말은 모터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고리 형태의 경주장으로 원래는 경마로부터 유래됐지만 현재는 레이싱 서킷이라고 하면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F1 경기가 진행되는 서킷은 보통 아스팔트 등의 포장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레이싱 전용으로 지은 시설인 상설 서킷과 공공도로를 임시 폐쇄하여 서킷으로 만드는 C가지 서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나코,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같은 C가지 서킷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기 때문에 경기를 보다 보면 도시의 다양한 풍경들을 함께 볼 수 있죠. 한국에서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됐던 서킷은 전남 영암에 상설 서킷을 지은 것이고 최근 인천에서 F1 대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건 대회 기간에만 도심을 통제하는 송도 C가지 서킷 형태라고 하죠. 잘 되면 좋겠다. 중계 중에 언급되는 트랙이란 말은 서킷에서 레이스카가 달리는 경주용 도로, 레이싱 트랙을 말합니다. 보통 레이스 중 레이스카가 달리는 흰색 실선 안쪽에 포장도로를 말하죠. 그래서 선수가 트랙을 벗어났다 혹은 트랙 리미트 이렇게 말하면 차량의 4바퀴가 모두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F1 경기의 스타트를 보면 앞쪽부터 차례대로 정렬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출발 순서를 그리드 또는 스타팅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스타팅 그리드는 일요일 본 레이스가 펼쳐지기 전날인 토요일 퀄리파잉의 최종 순위로 결정됩니다. 간혹 페널티를 받아 순위가 밀리거나 차량 이슈로 피트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퀄리파잉 순위에 따라서 스타팅 그리드 앞쪽부터 지그재그로 서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후 출발 신호를 알리는 적색등 5개가 차례대로 들어오고 동시에 꺼지면 차량이 출발하는 거죠. F1 경기는 스타트가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스타팅 그리드의 맨 앞자리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맨 앞자리를 바로 폴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요일 퀄리파잉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낸 드라이버가 스타트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1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게 다음날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는 거의 우승을 하듯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나코 같은 추월이 거의 힘든 서킷은 포지션 이즈 킹, 다시 말해 출발 순서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폴 포지션을 땄다는 건 사실상 우승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코에서 폴 포지션을 따놓고도 페라리 전략 미스로 우승을 날린 르클레르가 왜 그렇게 환장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모터스포츠에는 옛날부터 깃발로 현재 주행 중인 드라이버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경기가 복잡해지고 경기 시간이 야간인 경기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플래그 시스템도 단순히 깃발 흔드는 걸 넘어서 현재는 서킷 곳곳 설치된 라이트 패널 시스템을 통해 드라이버들이 빠른 주행 중에도 경기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개선됐죠. F1을 포함한 모터스포츠의 플래그 규정을 모두 알아보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린 플래그는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F1 경기 시작 직전에 마샬 한 명이 차량 뒤로 그린 플래그를 흔드는 걸 보셨나요? 이 말은 메딜커카까지 정 위치에 서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이 없고 5개의 라이트를 켜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차량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나오는 경우에도 사고 처리가 완료되면 마샬들이 그린 플래그를 흔들며 경기 정상 재개를 알리기도 합니다. 옐로우 플래그는 차량 추돌이나 차량 문제로 정차하는 등 경기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안전을 위해 드라이버들에게 서행 및 추월 금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모든 구간에서 서행하는 건 아니고 옐로우 플래그가 발동된 일부 구간에서만 서행 및 추월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 사고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트랙 전체의 서행 및 추월 금지를 알리는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동되기도 하죠. 이 경우 모든 드라이버들은 세이프티카 발동 시점에 순위를 유지한 채로 세이프티카 뒤를 따라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세이프티카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트랙 전체를 감속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됩니다. 세이프티카와 동일하게 트랙 전체 서행 및 추월 금지가 즉각 적용되지만 실제 세이프티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선수들은 평균 주행 속도의 30% 감속 운전을 해야 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고 정상 재개가 가능해지면 세이프티카 상황이 해제되고 그린 플래그가 다시 선언됩니다. 레드 플래그는 기상 문제 또는 심각한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션 중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깃발을 받으면 경기가 즉시 중단되며 모든 차량은 곧바로 피트인에서 다음 상황을 대기합니다. 블루 플래그는 뒷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뜻인데요. 프랙티스나 퀄리파잉 때는 플라잉 랩 주행 중인 드라이버가 다가오고 있으니 레이싱 라인을 피해 비껴 있으라는 뜻이고, 레이스 때는 한 랩 뒤처진 드라이버가 다가오는 선두를 자기 앞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로 쓰입니다. 체커드 플래그는 세션이나 레이스 종료를 알리는 깃발입니다. 특히 레이스 종료의 체커드 플래그는 각종 유명 인사들이 깜짝 등장해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번 그랑프리는 어떤 셀럽들이 체크기를 흔드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카트라이더나 마리오 카트 같은 자동차 게임을 하다 보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부스터 아이템을 쓰곤 하죠. F1에도 그런 부스터 장치가 있습니다. F1 중계를 볼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바로 DRS인데요. DRS는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뒤에 있는 윙을 열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최고 속도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F1 기술이 발달하면서 뒷차가 앞차를 추월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자 보다 많은 추월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에 박진감을 넘치게 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는데요. DRS는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서킷마다 DRS 존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뒷차가 앞차와 1초 이내로 붙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A의 자체 측정 결과 DRS 존 처음부터 끝까지 DRS를 활성화할 경우 대략 10에서 12km 정도의 가속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이스 중 DRS를 썼다는 건 지금 뒷차가 앞차를 바짝 추격 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우승했는데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이라고? F1 경기를 보다 보면 우승, 챔피언이란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승은 오늘 열린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은 르클레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의 시즌이 끝나면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또 따로 주어집니다. 즉 한 번 우승했다고 해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벌어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F1에서는 각 그랑프리 레이스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주어지는데요. 1등은 25점, 2등은 18점 이런 식으로 10위까지의 포인트가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를 1년간 개인 기록으로 합산한 최종 1등을 드라이버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팀 점수로 합산한 최종 1등을 컨스트럭터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베르스타펜은 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아서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했지만 레드불의 다른 드라이버가 포인트를 많이 못 땄기 때문에 팀 점수 합산 기록은 레드불이 아닌 맥라렌이 1등을 차지하며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빼앗겼죠. 드라이버 챔피언은 개인의 명예이지만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개발 예산이나 기술 규제 등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는 게 사실상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스 경기가 끝나고 나면 1등부터 3등까지 3명은 단상에 올라가 샴페인 뿌리는 세레모니를 하죠. 그 시상식 단상을 포디움이라고 합니다. 포디움이 올랐다는 말은 3등 이내로 경기를 마쳤다는 뜻이죠. F1은 1, 2, 3등만 포디움 세레모니에 오를 수 있고 1등을 차지한 드라이버는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랑프리 우승 트로피를 받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승 드라이버의 국기와 1등한 팀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도 함께 연주되는데요. 2023년 F1 팬들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국기는 다 외웠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이 당시 우승을 밥 먹듯이 할 정도로 기세가 엄청났다는 말이기도 하죠. 레드불 화이팅! F1 캘린더에 스프린트 주간이라고 표시된 그랑프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프린트는 쉽게 말해 코너 속의 코너, 그랑프리 기간 펼쳐지는 미니 레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F1 레이스는 보통 2시간 정도의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데요. 요즘같이 짧은 쇼츠나 리스 같은 것들에 익숙한 젊은 팬들에겐 이런 F1 경기를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아주 짧게 압축해서 미니게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걸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스프린트 주간에는 F1 그랑프리 스케줄이 살짝 바뀌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3회 진행되는 프랙티스 세션이 금요일에
일주일에 단 1회만 진행되고 나머지 2번의 프랙티스 시간 동안 스프린트 일정을 소화합니다. 먼저 프랙티스 2 진행 시간에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진행하는데 기존 퀄리파잉보다 시간도 더 짧고 타이어도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의 결과에 따라 스타팅 그리드가 결정되고 토요일 프랙티스 3 진행 시간에 스프린트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2시간 동안 300km를 달리는 기존 정규 레이스보다 훨씬 짧은 100km 정도만 달리는 스프린트 레이스는 의무 피트스탑도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경기가 끝나죠. 하지만 이 미니 레이스에도 포인트가 달려있기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8위부터 1점씩 획득하고 1위는 최대 8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규 레이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의 포인트로 보이겠지만 시즌 후반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나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경쟁에서 단 1점의 포인트가 아쉬운 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 레이스의 포인트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레이스가 끝나면 이후의 퀄리파잉 세션부터는 정규 세션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스프린트가 끼어있는 주간은 다른 주간보다 걸려있는 챔피언십 포인트 자체가 많기 때문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F1 그랑프리 주간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죠. 어때요? 이제 조금 더 F1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몰랐을 땐 그냥 슝 지나가는 순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보이고 들리고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F1의 세계에 빠진 만큼 이번 주말 그랑프리는 이전보다 훨씬 꿀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와 팀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앞으로도 원투피니쉬와 함께 신나는 F1 덕질을 즐겨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